지금은 또 초기 스타트업 투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임춘성입니다. 요새는 창업지원단장으로 또 일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곳 연세대학교는 창업의 열기로 후끈합니다. 국내 대학의 최대 창업축제인 연세 스타트업 위크가 한창이거든요. 제가 오늘 다시 등장한 이유기도 하죠. 그런데요, 대학이 왜 스타트업 주간을 주도할까요?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디어와 인재인데 대학은 이 둘이 가장 풍부한 공간이거든요. 오늘 모실 분은 이미 대학생일 때 많이 알려진 모두의 캠퍼스를 만들고 당근마켓을 거쳐 지금은 스타트업 투자자문사 프라이머의 파트너가 된 분입니다. 노태주님 모시고 젊은 창업은 무엇으로 시작하고 어떻게 성장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기 스타트업 투자사 프라이머에서 투자 의사결정하는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 노태준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훌륭한 기업가분들의 책을 많이 읽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손정희 회장님이나 아니면 지금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나모리 가지오 회장님의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그런 분들을 되게 동경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도 조금이나마 사회에 좀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일을 하려면은 내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야 되는데 어떤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 기회로 삼았던 것은 바로 제가 겪고 있었던 문제인 이제 대학 교재값이었는데요. 저는 보통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생활비로 살았었는데 한 학기 책값만 보통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부분에 충분히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 저 또한 부담이 컸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학교 주변에 있는 불법 제본 같은 것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친구들한테 빌려가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찾아보니까 1년에 버려지는 전공책들이 거의 1,700억 정도의 꽤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 부분들을 제가 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솔루션을 내면은 꽤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이제 기말고사 끝나면은 교재를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완전히 떨어지잖아요. 그 값을 이제 정가의 40% 정도에 매입해서 학기 초에 60% 정도에 판매하는 모델이었어요.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교재라고 하면 4,000원에 매입해서 6,000원에 판매하니까 이제 투자금 4,000원으로 이제 2,000원 정도, 한 50% 정도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로 제가 조금 문제라고 생각했었던 불법 제본 문제나 아니면은 이제 매년 버려지고 있는 이제 교재에 대한 재활용 그리고 학생들 생활비 문제까지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첫 단계로 학생들한테 책을 매입해서 다시 판매하려면은 자본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가진 돈이 한 70만 원 정도가 됐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우리 이 모델을 해보자 하고 학생들한테 책을 매입합니다 하니까 그 70만 원을 하루도 안 돼서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중고 서점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판매하는 책들이 있으면서 동시에 매입하는 그런 물량이 있어야 되는데 이 70만 원이라는 돈이 너무 적었었던 게 문제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매입증이라는 어음 같은 걸 발행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가 죄송한데 지금은 돈이 없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모델로 하면은 그 중고책을 학생들이 많이 살 것 같고요. 만약에 책이 팔리지 않으면은 제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이제 매입 대금을 입금해 드릴 테니까 저는 경영학과 몇 학번 노태준이니까 저를 믿고 이제 책을 판매해 주세요. 이제 그러한 모델로 한 500만 원, 600만 원 정도의 책을 이제 빚을 짓고 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책을 막상 산 다음에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안 팔리면 진짜 준다고 약속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이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는 페이스북이 많이 쓰는 SNS 채널이었는데 저희 팀원분들 이제 3명을 친구 추가하면 그때부터 함께 아는 친구에는 다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하루에 100명, 200명씩 친구 추가를 누르면서 그 초기 우리 학교 학생들을 가진 마케팅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강날 이제 아침 9시부터 판매를 시작했는데 저희 판매하는 그 서점 위치부터 이제 줄이 한 200m 정도 서 있었고 판매를 시작하니까 한 2시간, 3시간 만에 이제 매출이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더라고요. 이 모델을 만드는 동안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고 좀 억지로 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게 진짜 동작하는구나. 뭔가 성공할 수 있는 그 MVP의 초안을 만들었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기대감과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다만 저희가 갖고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는 대학교 하나하나를 확장하는데 되게 힘들었다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억지로 대학교를 확장해서 약 3개 대학교에서 이 중고서점 모델을 운영했고 운영하는 대학들은 잘 되지만 추가적인 확장이 좀 힘든 문제가 있었습니다.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외부 기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자신들이 대학교 이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이제 사업자인데 자신들이 대학교를 확장해 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제공할 테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지분은 50대 50 가지고 새롭게 성공적인 회사를 만들어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꽤 매력적인 제안이라고 느껴지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24살, 25살이었으니까 세상을 잘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델로 사업을 같이 하기로 이야기를 하고 초기 엔젤 투자 클럽 같은 곳에서 이제 그 제안해 주신 분이 법인을 만들고 이제 그 사업 모델로 3억 정도를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 신규 법인에서요. 그런데 막상 투자를 받고 나니까 이제 대학교 확장하려면은 관계자들 지분을 차명으로 줘야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노태준 너가 일단은 대표지만 일단 이사지는 자신의 가족으로 채우겠다. 이런 좀 이해할 수 없고 이제 납득하기 힘든 이야기들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 조건에 제가 동의하지 않으니까 너는 지금까지 이 사업, 이 신규 법인 만드는 데 들었던 돈들 다 갚고 그냥 나가라. 어차피 투자금도 들어왔으니까 이제 필요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학생들 대출 받으시려면은 대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한카드에서 있는 그 카드론으로 이자율이 한 16.5% 정도 돼요. 그걸로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아서 거기다 주고 이제 첫 번째 사업을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주간 계약서도 잘 작성하지 않았고 또 훌륭한 투자자분들을 모시지 않고 이제 엔젤 투자 클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분들도 이제 그 사기를 치신 대표님을 더 지지해 주시고 이런 모습들을 좀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같이 사업하는 파트너가 진짜 중요하고 그들의 능력뿐만 아니라 진정성 같은 것도 많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투자자들도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 이 표면적인 이유는 이 사기를 당하거나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사업을 확장하기 힘든 구조였었다고 생각해요. 이제 오프라인으로 거점별로 사업하다 보니까 대학교를 늘리는 데 있어서 특정 이해관계자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구조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내가 계속 사업을 도전할 건데 최대한 확장 가능하고 반복 가능한 온라인 모델로 사업을 지속해야겠다 이제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당시 들었었던 온라인 강의 수업이 있었었는데요. 3명이서 한 팀을 이루어서 하는 팀 프로젝트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수업에 참여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하나의 아이디어를 내고 그 이제 상위 30%에 있는 아이디어로 이제 그 팀이 이제 앱 서비스를 기획하는 이런 수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저를 굉장히 많이 믿고 도전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냈었던 아이디어가 그 상위 30%에 뽑히지 않았던 거예요. 공모전이나 무슨 경진대회나 지원 사업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30% 안에 뽑히지 않았다는 게 저한테는 꽤 충격적이었는데 저는 이 모델은 잘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 수업이 끝나고 계속 그 모델이 미련이 남아서
500만 원 정도의 외주 개발비로 이제 위시캣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외주 개발사를 찾고 이제 처음 서비스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저는 온라인에 대한 경험도 없고 이제 앱 서비스를 만들어 본 경험도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 계속 검색하고 공부하면서 이제 외주 개발을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외주 개발로 개발하면은 서비스 퀄리티가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어떻게든 한 달, 두 달이 걸려서 서비스를 만드는 데 성공했고, 그 모델이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도전했었던 이 모두의 캠퍼스라는 서비스였습니다. 이 서비스는 이제 대학교 강의 정보 서비스, 그리고 강의 평가 서비스, 그리고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자료를 공유하는 서비스였는데요. 제가 이 서비스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친구가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제 강의 평가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그게 한 달 만에 팔로워가 2,000명 정도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모델이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물론 그 수업에 있던 참가자들이나 아니면 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믿어주지 않지만 이 서비스를 이제 완성해서 세상에 출시를 했는데요. 보여드리는 이 자료가 처음 사업을 모델 캠퍼스를 시작하고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인데요. 그 첫 번째 모델로 약 7만 명 정도의 유저를 모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성장해서 약 1년 후에는 30만 명 정도의 월간 사용자를 가지고 있었고, 첫 달에는 당연히 매출이 안 났지만 첫 번째 달에 900만 원, 그리고 그 다음부터 월별 30%씩 성장해서 이제 월 기준으로는 한 7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내는 사업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내가 무언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거를 내가 믿으면은 주변 사람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대학생이나 초기 창업가들은 충분히 도전해보고 실행해볼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첫 번째 창업을 마무리하면서 같이 하는 팀원들이나 아니면은 그 초기에 투자해 주시는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관련 스타트업 투자 관련 책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때 이제 봤었던 책이 권도균 대표님의 스타트업 경영 수업이라는 책이었는데, 그것들을 보면서 뭔가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 그리고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는지가 이 책에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 책을 10번 가까이 읽으면서 진심으로 그 대표님을 존경했고, 얼마나 그 덕후처럼 그 책을 읽었냐면은 이 일본 투수 오오타니가 만들었다는 그 만다라트 표에다가 그 책 내용을 다 정리해서 구질구질하게 그 대표님한테 페이스북 메시지로 저 이렇게 대표님 책 내용을 정리했고 이대로 사업을 지속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프라이머 투자를 꼭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대표님한테 메시지도 보내고 저희 사업 내용도 이제 장표로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하면서 이제 2017년 4월 달에 이제 프라이머로부터 첫 투자를 받았습니다. 훌륭한 팀원과 훌륭한 투자자랑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투자해주신 파트너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 초기 당근마켓 대표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당근마켓은 이제 판교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고, 서울조차도 확장하지 않고, 이제 맘카페에서 어느 정도 반응이 있는 상태의 그런 수준이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처음 갔을 때 직원은 한 5명 정도였는데, 저는 가서 어떻게 저희가 사업을 성장시켜 드렸는지 말씀드렸고, 대표님은 이제 당근마켓 초기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지, 이제 온라인 서비스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조직은 어떻게 경영하고 있는지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걸 듣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회사는 이렇게 경영해야 되는 거구나. 지금까지 내가 짧은 경험으로 이 스타트업을 운영했던 것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도 이제 3번, 4번씩 가면서 이제 당근마켓 대표님과 인연을 쌓고,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2, 3년 정도 운영하다가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저는 제 스스로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저랑 초기 일하던 개발자랑 함께 당근마켓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이제 유저 수 기준으로는 100만 명 좀 넘는 수준이었었고, 직원 수로는 이제 10명에서 20명 넘어가는 이제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반 정도 기간 동안 그 안에 있었는데요. 조직 규모는 제가 입사했을 때보다
한 30배 이 정도 가까이 늘어났고 기업 가치도 거의 뭐 50배, 100배 가까이 늘어나는 그 경험을 이 회사 안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다시 돌아보았을 때 결국 나는 학생 창업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인가? 라는 고민이 드실 수 있잖아요. 혹은 나는 창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점이 없나? 혹은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가 있나? 라고 돌아보았을 때 이거는 각자 의견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첫 번째 중고 서점 모델 할 때도 그렇고 이 모두의 캠퍼스 모델 할 때도 그렇고 뭔가 될 것 같다라는 믿음이 있고 그 생각이 있으면은 그거를 실행하지 않으면은 못 견디겠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어찌 보면은 인내심이 없는 거라고도 볼 수 있고 내가 증명하고 싶은 걸 확인하지 않으면은 이제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행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팀을 최고의 팀으로 만들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다거나 혹은 네트워크를 가졌다거나 하면은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이전에 모두의 캠퍼스 창업했을 때는 제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믿었거든요. 그 팀 안에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팀원분들에게 어찌 보면 조금은 탑다운으로 제 의견을 더 제시하고 제가 믿는 걸 더 확인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당근마켓에서 배운 거는 아무리 대표님이라도 팀원들을 진심으로 믿어주고 존중하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이제 지지해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창업을 하고 이제 당근마켓에 있으면서 배웠던 몇 가지 원칙들이 있잖아요.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스스로를 믿고 좋은 팀원들을 두고 그리고 내가 존경할 수 있는 투자자 혹은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멘토분들을 두는 것. 이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인 스타트업 투자에도 거의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같이 투자를 받았었던 회사들이 약 16팀 정도가 있는데요. 이 팀들을 보면은 이 당시에는 이제 기업 가치 뭐 5억에서 6억 정도 팀이었고 별 차별성이 없었는데 이 팀들 중에서 약 30% 정도는 기업 가치로 따졌을 때는 40배에서 50배 정도 성장했었고 그리고 이 팀 중에 한 팀에서 두 팀 정도는 거의 200배 이상 성장하는 팀이 있더라고요. 다른 팀들과 그 팀을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라고 사후적으로 돌아봤을 때는 그 잘 되는 팀, 급격한 성장을 한 팀은 지속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이클에 실험을 하고 실행들을 하면서 더 팀을 끈끈하고 더 좋은 사람들만 뽑는 이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단계에서 만족하지 않으면서 더 새로운 모델들을 실행하고 팀원들에 대한 그 바를 낮추지 않는 그런 팀들이 잘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제 지식으로 더 좋은 팀들을 투자하고 투자한 팀들도 제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그 경험들과 지식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저도 지금 모든 걸 안다거나 통달했다거나 생각하진 않습니다. 팀들한테도 더 많이 배워가려고 노력하고 더 성장하려고 노력하면서 저도 지금 스타트업처럼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이제 그러한 노력들이 이제 더 좋은 투자 성과나 혹은 더 좋은 팀의 탄생을 돕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들으셨어요? 재밌었죠? 예. 여러분들 뭐 이렇게 얘기도 좋은 얘기 들으셨지만 여러분의 궁금한 점도 이렇게 질문하시고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을 여기 좀 담아봤는데 제가 여러분 대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에서 실패를 통해 알게 된 것 중 지금껏 유효한 교훈, 아직도 생각 많이 하시는 교훈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첫 번째 사업에서는 오프라인 사업을 했잖아요. 저는 근데 조금 급진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 세대에서는 무조건 온라인 영역이 들어가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확장성 측면이나 아니면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친숙한 영역이 그쪽 분야고 그게 없으면 과연 100배, 1000배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스타트업은 성장이 제일 중요한데 요소가 없으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 당시에 오프라인 사업을 하면서 온라인의 경험을 쌓고 그쪽 영향을 길러야겠다고 생각한 게 되게 진부한 이야기지만 아직도 동작하는 것 같고 아직도
온라인 서비스 다 포화됐다고 하지만 나올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초기 팀들 검토할 때도 보면은 와, 진짜 생각도 못한 부분을 온라인으로 혁신하려는 팀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직도 유효하고 동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100배, 1000배의 성장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사고와 상상의 폭의 문제인 거지. 그 맞습니다. 온라인의 그 어떤 영역이 이미 다 가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창업 이후 성장하면서 겪으신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점이 있으셨나요? 있으셨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모두의 캠퍼스는 유저가 꽤 빠르게 증가했는데 그게 페이스북 덕분에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그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흔들리면서 저희도 사실 성장세가 많이 꺾였고 어려운 시기를 좀 겪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만약에 제가 그 서비스에 엄청난 열정이 있고 그 디테일한 좋은 프로덕트를 만드는데 모든 걸 바쳤으면은 그 위기를 통과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외부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 서비스가 좋으면 성장할 수 있으니까 사람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보았을 때 과연 내가 그렇게 디테일한 것들 신경 쓰면서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면은 과연 창업을 하는 게 좋을까? 혹은 초기 투자자로 살면서 더 많은 스타트업들한테 제가 배운 경험들을 들려주고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저도 창업 안 하고 이제 투자의 세계로 돌아온 게 조금은 용기를 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인정한 거니까요. 그러네요. 참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신 것 같아요. 사실 누구나 자기 자신이 어떤 능력과 어떤 면에서 장단점이 있는지를 다 잘한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름 판단하실 때 고민이 많으셨고 그 고민을 해소하시면서 지금의 길로 들어서서 본인한테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고 계신다. 그런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지만 중요했던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질문 계속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또 현장에서 몇 개 질문을 좀 받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편하게 질문 있으면 손 잠깐 들어봐 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하시면서 이제 창업 사이클 돌리시면서 가장 크게 느끼신 게 좋은 동업자를 만나는 것,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걸 겪으시고 나서 어떻게 좋은 인적 네트워크를 쌓으셨는지가 혹시 경험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굳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없더라도 계속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쓴 책들을 보고 계속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노력을 롤모델 측면에서 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공동 창업자를 구할 때는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 개발자가 필요하고 이 사람이 제가 생각하는 기준점에 미치지 못하는 훌륭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은 혼자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한 팀에 예를 들어 B급 인재, C급 인재가 있으면은 절대 다시 A급 인재로 구성된 팀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사실 당근마켓도 그런 가치관 때문에 그렇게 창업 초기에 오랜 기간 동안 5명, 6명에서 이제 인원을 더 늘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참 동업자, 팀워크, 같이 하는 팀의 중요성을 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진로 상담 분야 미국 최고 권위자 존 크럼볼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0개의 성공에는 1000개 그 이상의 실패가 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하죠. 빠르게 성공하고 싶으면 빠르게 실패하라. 우리에게 익숙한 버전으로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뭐 그런 얘기겠죠. 여러분 근데 어차피 대학은 그런 것 아니겠어요? 결핍에서 성취를 배우고 실패해서 성공을 배우는 곳. 그래서 성장하는 곳이죠. 노태준 대표님과 함께 대학은 우리 원데이 스쿨은 여러분의 도전, 여러분의 스타트, 여러분의 스타트업을 응원합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